예, 미 대선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초강대국 G1 국가, 미국의 기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 무역 통상 관련 대외 정책 변화가 생길 경우에 우리 정부 기업들의 대응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용진 SP인 대표와 함께 대선 이후 경제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무게가 좀 쏠리는데 제가 4년 전에 분명히 대표님과도 방송을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확률이 그때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맞추셨던 기억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 것이라고 어제까지 좀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예. 설사 이겨도 바이든 쪽이 그렇게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카 보좌관 트위터 보면은 프레시백 이렇게 벌써 올렸거든요. 예. 2016년하고 똑같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2016년 때에 제가 판단했었던 그 근거하고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다들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생각했었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리더분들이 대부분이 스트롱맨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러시아에는 푸틴 대통령이 계셨고요. 2000년부터 계속 하셨고요.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 2014년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나타나시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군수산업, 항공산업이 막 발전을 합니다. 네. 주가가 무려 2013년에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 대선이 다가오죠. 2016년에요. 예.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항공산업이. 결국 그게 뭘 뜻했는가 좀 거기서 시그널을 찾은 게 미국에서도 스트롱맨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 국민들도 외부에 그런 스트롱맨들이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다. 약간 캐릭터가 좀 이상해도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만약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항공산업 주가가 좀 2016년에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선거 전까지 계속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결과가 예상 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16년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 항공산업이 사실 IT 업종만큼이나 빠르게 올라왔어요. 록히드 마틴 같이 F-35 만드는 그런 회사는 예. 거의 주가가 6배 정도 올랐거든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가 있는 올해까지도 그 군수산업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바이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만약에 이런 주가가 선거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그대로 연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미국 국민의 선택이 그냥 단순히 샤이 트럼프로 숨어 있다가 그냥 공화당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리더들의 변화 못 되는 모습들 그 조류에 편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이겼고 예. 그때와 지금 더 이 격돌하는 그 모습들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전쟁 중인 장소를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선거 직전에 테러까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국 우선주의나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같이 접전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봤던 시그널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승리 선언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저희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대로 승리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연임이 만약에 된다면 미국 경제 노선은 어쨌든 간에 4년 기조를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이제 여기서 뉴스에 나오는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들 승복을 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기던 간에 상대편이 승복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경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미뤄져 왔었던 재정 정책이 이제부터는 본격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무부 쪽에서 그걸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선거가 마무리되면은 서로 이제 양해를 하고 승복을 하는 절차만 지나간다면 그 노이즈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경제는 더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미뤄져 왔던 게 빨리빨리 풀리려면 뭐 대통령은 공화당 쪽에서 나오더라도 돈을 많이 쓸 계획이 있는 그쪽이 또 다시 의회는 이렇게 장악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씩 이렇게 이겨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승복하는 거에 있어서도 노이즈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최선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경제, 우리에게 피부에 어떻게 와닿는가가 가장 궁금해요. 바이든이 당선될 때 뭐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라는 시각도 있고 증시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연임이 된다면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탄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쪽의 민주당이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5조 달러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대차 대조표도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번 3월부터 늘어난 것만큼 또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예. FRB 쪽도 아마 그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FRB 자산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액 집계로 보면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예. 채권 매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경제 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재무부 쪽에서 나온 오늘 새벽에 나온 3분기 경제 분기 이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손실분,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경제 손실분, 그 실질 GDP에 많이 회복을 했어도 66%까지밖에 회복을 못했고요. 그쪽에서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일자리는 52%를 회복을 했답니다. 3분기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한 거죠. 일자리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재무부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서비스업하고 이 소기업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적재적소에 빠르게 일시적으로 돈을 확 넣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도 향후에 정치권에서 협상의 키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문호신 장관은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빨리 합의하자. 그렇게 할 터이니까 아마도 이번 선거가 좀 빨리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한국 쪽으로 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한국 쪽의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OECD 경기 선행지수 보면 우리하고 중국이 가장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약간 좀 쫓아오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그런 유동성을 풀지 않았으면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다시 유동성이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선거 빨리 마무리되고 좀 우리 쪽으로 훈풍이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 그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좀 기다리는 기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얘기들을 뭐 흔히들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미중 관계는 굉장히 이제 격변이었잖아요. 매일같이 뭐 서로 규제하고 장군멍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변화가 좀 올까요? 우리 쪽으로 변화는 사실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권이 나타나더라도 이 코로나 수습이 가장 우선시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습이 아마 내년 1분기까지를 목표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재무부 보고서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1월이나 1분기 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내수 쪽을 먼저 살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미국의 내수 경기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 쪽에서 우리 쪽으로 좀 뭐 영향이 좀 덜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미국 쪽의 내수가 미치는 영향이 결국 그쪽은 소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소비를 우리가 메워줄 수 있는 수출 국가가 거기다 수출하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살아나는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이 우리 쪽으로는 아주 그렇죠. 수출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번 분기에 우리 기업 실적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전 분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렇다면 주가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기반에는 미국의 소비가 빨리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GDP나 뭐 고용은 좀 속도가 늦었지만 소비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이 어떻게 바뀌거나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소비가 계속 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우리 쪽의 영향은 상당히 더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만 있으면 좀 얘기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뉴스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한번 더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